네, 안녕하세요. 대단한 사, 집합과 명제의 명제 1차 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명제와 조건의 개념, 명제란 무엇이고 조건이란 무엇인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제입니다. 명제라는 것은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제는 일반적으로 PQR 이렇게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또 문장도 그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자, P라는 문장이 있어요. P, 5는 10의 약수이다. 이것은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일단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10의 약수는 1, 2, 5, 10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명제죠. 토마토는 채소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예,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이것도 맞죠?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명제입니다. 자, R. x-1은 0이다. 이거 x가 1일 때는 참이 되는 거죠. 그런데 x가 만약에 2일 때는요. 이건 거짓이 되겠네요.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x가 있는 이 식, 이거를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건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명제의 부정입니다. 명제 P에서 P가 아니다. 이거를 명제 P의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울다는요, 물결 P 이렇게 되는데 이 물결은요, not의 n자에서 나온 겁니다. n자를 풀어써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방법은 not P 이렇게 읽습니다. not P. 자, 명제가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그 반대니까 거짓이 되고요. 그리고 거짓이면 참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그리고 1-1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명제인 것을 찾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12의 약수는요. 1, 2, 3, 4, 6, 12 이렇게 있죠. 예, 그 안에 여기 3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참인 명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키가 크다. 키가 어느 정도 돼야지 큰 건가요? 키가 175면 키가 크나요? 작나요? 사람에 따라 말하는 게 다르겠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제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x-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1일 때만 참이 되는 거죠. x가 1이 아닐 때는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3번도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해볼게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정은 무엇이 아니다. 2 더하기 5는 7이다. 의 반대니까 7이 아니다. 이거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괄호 2번 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는 소수가 아니다.
아니다에 아니다니까 맞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소수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네, 이번에는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것이 아니라 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참이 되지만, 그러나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문장, x가 또는 y 또는 이런 것처럼 변수 또는 미지수가 있는 그러한 식을 우리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봅니다. 진리집합.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이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즉 모든 x값의 집합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진리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왼쪽에 소문자, 문장 소문자로 나타났잖아요. 오른쪽에 진리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써서 중괄호 안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풀어보세요. 네, 선생님하고 문제 2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자연수의 집합이랍니다. 해답을 자연수 안에서만 찾으라는 얘기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px는 15의 약수니까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쓰고요. 중괄호 안에 15의 약수 1, 3, 5, 1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인수분해 하니까 4, 3,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4,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3은 자연수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건 해가 안 되죠. 따라서 q의 진리집합은 4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 해볼까요? 이거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네요.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r은 1, 2, 3 이렇게 9까지 계속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점 3개 찍고요. 하나 또는 뒤에 2개 정도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네, 세 번째, 명제 P이면 Q이다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조건 P하고 Q는 조건이에요. X가 있는 식이라는 얘기죠. 이 P하고 Q가 가운데 화살표로 이어져 있네요. 이거를 이 화살표는 이면이라고 읽어가지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랬을 때 요 왼쪽에 있는 거 요 부분을 이거를 가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조건을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P이면 Q이다가 참인 경우에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요것이 명제가 되는 경우가 명제가 되잖아요. 참것을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조건 명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참일 때 우리는 이렇게 두 줄을 써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럴 때 두 줄을 써서 나타내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헷갈리죠. 예.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고요.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게 바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늘 끝이죠. 바늘 끝에 콕 닿으면 피가 나겠죠. 바늘 끝에 있는 거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많이 외워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거를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이렇게 논리식으로 요 P이면 Q이다 이거를 가지고 할 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진리집합을 가지고 이용하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요. P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때 이 진리집합 가지고 이용하면 편합니다. P면 Q이다는 참이라는 얘기는 P를 만족하는 모든 X가 Q를 다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에 있는 X가 반드시 Q에 포함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P가 Q에 싹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큰 것을 우리는 필요 조건이다. 작은 것을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P하고 Q하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P하고 Q하고 이렇게 같으면 쌍화살표로 나타내고요. 왼쪽 오른쪽. 이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얘기고요. 둘은 서로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두 집합이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풀어보세요. 네, 선생님과 같이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x가 10 이하의 자연수죠. 전체 집합의 x가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P하고 Q가 주어졌는데 P는 Q이기 이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진리집합 가지고 판단하면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을 구할 거예요. x는 12의 약수, 12의 약수는요 1, 2, 3, 4, 6, 12 이렇게 있는데 이때 1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니까 12는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는 1, 2, 3, 4, 6까지만 가능합니다. Q를 볼까요? X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개죠. 근데 마이너스 2는 자연수가 아니네요. 그래서 Q는 2만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양쪽에 다 2가 있죠. 따라서 Q가 P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화살표를 만드는 방법은요. 삼지창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조팔개가 들고 다니는 삼지창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P를 어떤 조건이냐라고 묻는 거죠.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 어떤 조건인가요? P는 Q이기 위한 바늘 끝에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해볼까요? P의 진리집합은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5, 6, 7, 8, 9, 10까지. Q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네요. 4, 2, 8,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연수니까 요거는 해가 안 될 거고요. 오른쪽만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q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P가 이렇게 있죠. 따라서 P는 Q에 포함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삼지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삼지창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P를 묻고 있는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명제와 명제의 부정,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진리집합이 무엇인지, 그 명제 P면 Q이다 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판단할 때는 뭐 가지고 판단해라? 네, 진리집합 가지고 판단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